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대학교 언어학 석사과정생 아델린이 한국 음식 축제 한복판에서 중국 학생 웨이린의 거침없는 도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린이 한국은 소금 한 알까지 중국에서 온 것이라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바람에 축제 전체가 얼어붙고 헤르만센 교수까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 아델린이라고 합니다. 영어 문학과 세계 각국의 언어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에 유독 호기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한식을 직접 맛보고 그 역사와 사회적 맥락까지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한국 음식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한국 음식 축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축제에는 각종 시식부스, 요리 시연, 한국 전통 주류 속의 토론회, 그리고 한식의 역사와 조리과학을 다루는 학술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공유하며 즐겁게 교류하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축제 시작 며칠 전부터 왠지 모를 불안한 소문이 캠퍼스를 휘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출신 교환학생인 웨이린이라는 학생이 한국 음식은 모두 중국 음식에서 파생된 것이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뉴욕대학교 같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그런 논쟁이 있을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축제 당일 그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뉴욕대학교 메인 광장에는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음식 부스가 가지런히 자리 잡았죠. 김치 담그기 체험, 불고기 시식, 떡볶이 조리 시연 등 각 부스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향이 광장 곳곳에 퍼져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 무대 옆에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아시아인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는데 바로 웨이린이었죠. 마침 무대에서 서의자가 지제 맛 불고기 조리 시연이 끝났으니 다 같이 시식해볼까요? 라며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자 웨이린이 앞으로 나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다 중국에서 온 음식인 거 왜 아무도 안 말해줍니까? 김치. 애초에 중국에서 절임 채소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가 3000년도 더 짓는데 한국이 그거 훔쳐서 빨갛게만 만들었다는 걸 모르나요? 불고기. 중국 원시 연해 음식의 변형판이라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뉴욕대학교는 이렇게 한국 편만 지는군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고성에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봤지만 이리는 개의치 않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도 중국의 주장에서 파생된 거고 고추장은 중국에서 고추를 처음 들여온 뒤에 한국이 따라 만든 거잖아요. 도대체 독자적인 게 뭔데?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처음엔 설마 싶던 주변 학생들과 스태프들도 웨이린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난감해졌어요. 저는 축제 스태프로서 현장을 정리하려고 다가갔습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축제를 준비한 아델린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 음식이 다 중국 음식에서 베낀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 등은 한국이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요리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어서요. 들어자 웨이린은 코웃음을 치며 더 자극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이라니 그건 한국 측에서 조작한 역사에 불과하죠. 여러분, 옛날에 고춧가루도 중국에서 먼저 썼고 간장도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해 준 것 아닙니까? 한국은 소금 한 알조차 원래 중국 거라고요. 진짜 역사는 중국에 있는데 왜들 이렇게 미국 명문대에서까지 한국에 속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소금까지 중국 거라니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웨이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웨이린은 도리어 내가 중국에선 진실만 배워왔다 하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스태프들이 웨이린을 진정시키며 내일 진행될 학술 세션에서 서로의 근거를 비교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고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축제 첫날부터 이런 소동이 벌어져서 많은 학생이 와 올해 한국 음식 축제는 제대로 폭탄을 맞았네라며 신기해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내일 있을 학술 세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축제에서 이런 문화적 논쟁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교류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학문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과 역사적 사실 사이에서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내일의 학술 세션에서 웨이린과 다른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대학교의 역사 깊은 강당에서 한국 음식 축제 메인 학술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교수님들과 미국인 교수님들이 한국 음식의 발효 기술, 조미 문화, 역사적 전천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가슴이 조근거렸어요. 어제의 소동이 또 반복될까 봐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 학술적인 자리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헤르만산 교수님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오랫동안 도마시아 요리사를 연구하며 한식조리 과학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써온 권위자이시거든요. 헤르만산 교수님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선열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음식은 발효와 숙성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등 다양한 발효식품이 일상의 식탁에 오르죠. 또한 불고기, 잡채, 비빔밥과 같은 요리는 한국의 역사지리적 특성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와 해산물 발효액을 혼합해 장시간 숙성하는 과정을 그때 아니나 다를까 1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미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은 절임 채소 기술을 갖고 있었고 특히 사천 지역에서는 내온 양념을 사용한 절임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이 고춧가루를 먼저 쓴 게 아니고 중국에서 흘러 들어간 거라고요. 김치도 파우차이를 그냥 빨갛게 만든 정도에 불과하고 불고기? 그건 예전에 중국 헌제 연해 때부터 내려오던 간장 고기 요리를 모방했다는 내용이 고문서에 나옵니다. 웨이리는 숨도 안 쉬고 말을 쏟아냈죠. 주변에선 웅성웅성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나 하는 반응이 퍼져나왔습니다. 헤르만센 교수님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중국 식문화가 도마시아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달시킨 발효 양념법, 예컨대 젓갈을 섞어서 만드는 김치나 고추장 문화, 그리고 고기를 얇게 썰어 간장, 설탕, 참기름, 배즙 등을 대합해 굽는 불고기 같은 것들은 분명 한국 특유의 조리법과 맛이 존재합니다. 이를 완전히 중국 것이고 모방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웨이리는 콧웃음을 치며 더 자극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간장도 중국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을 텐데 무슨 독자적이랍니까? 한국이 간장, 조장, 된장, 초유, 식초 전부 중국에게서 배워놓고선 마치 자기들만의 비법인 양 포장하는 게 우습습니다. 고춧가루도 중국에서 유래한 거고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건 하나도 없죠. 제가 보기엔 그냥 중국 음식 짝퉁에 가까워요. 이 말에 주변이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웨이린을 비판하거나 어이없다는 초점을 지었죠. 그래도 헤르만센 교수님은 잠시 뒤 다른 발표자분들도 의견을 주실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달랬습니다. 학술 세션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국인 교수님들과 미국인 교수진들도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한식의 역사, 발효과학, 문화적 의미를 발표했는데 비리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비빔밥도 사실 중국의 혼합 요리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거다.
한국에서 먹는 쌀 자체가 중국에서 가져간 것 아닌가? 그럼 음식 전부가 중국 거지? 심지어 파전도 충권과 유사하다. 전을 부치는 행위도 중국이 먼저 했다는 기록이 있다. 심지어 웨이리는 미국인들이 이건 진짜 한국 음식이다라고 배우는 갈비찜조차 예전에 중국 송나라 시대 문헌에 나오는 방저부 소갈비 레시피를 베낀 거다라고 주장하며 근거라고 제시한 자료가 사실진위가 불분명한 인터넷 게시글 캡처였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 음식의 독자성을 부정하려고 할까?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학술 세선이 마무리될 무렵 헤르만센 교수님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동아시아 식문화는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고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위대한 요리 문화를 발전시켰음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고유의 기후지형, 재료 수급 환경, 조선 왕조 시절의 정치사회 구조 등이 결합되어 발전해온 음식들을 전부 중국 음식 짝퉁이라고 이축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김치의 발효 과정을 자세히 보면 고춧가루와 젓갈을 활용해 특정 유산균이 활발하게 번식하도록 만드는 독자적 방식이 있어 파워 차이와 확연히 구분되는 미생물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웨이리는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음식도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계속 대꾸했습니다. 주간에선 저 정도면 거의 종교적 신념 수준이네라며 혀를 내둘렀죠. 학술 세션 후 저와 제 친구 브리엘은 한식조리 원리 체험 부스로 이동했어요. 이날은 특별히 불고기 단백 버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고기를 얇게 썰고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양파를 버무린 뒤 프라이팬에 볶아 먹어보면서 즐거워했죠. 오, 이건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한국식 불고기 소스가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하네. 학생들은 환호하며 직접 만든 불고기를 한 입씩 시식했습니다. 그런데 부스 한쪽에 또 나타난 웨이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갈했습니다. 불고기 소스도 전부 중국 간장과 중국 식재료가 없었으면 못 만들었을 텐데 대체 왜 한국 음식이라고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다 황제의 연애 음식을 어떻게든 흉내낸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변 학생들이 그러면 왕이나 황제를 언급하는 문헌을 좀 보여주든가라고 하자 웨이리는 답 대신 중국 역사서에는 다 나와 있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정확히 어느 시대, 어느 책인지 말하지는 않았죠. 제가 재빠르게 나서서 중국 간장도 훌륭한 음식 문화지만 한국은 한반도 지역에 맞는 발효법으로 간장을 만들어 왔고 소고기에 배즙이나 과일즙을 넣는 독특한 양념법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웨이리는 비아냥거리며 배즙이 무슨 대단한 비밀 재료라도 됩니까? 중국 왕실에서도 과일즙 넣은 고기 요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배웠을 뿐이죠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저건 너무 억지 아니냐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1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문제였던 거죠.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증거가 있어도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대화는 계속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없다면 어떤 문화적 교류도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일본인 유학생 미유키가 웨이린과 이야기하다가 곤란해하는 모습이 또 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유키는 중국 요리를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한국 음식 역시 분명 다른 매력과 역사를 지녔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웨이린이 엄청 적분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야?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를 수입해 갔으면서 왜 다들 자기네가 독자적인 걸 만들어낸 척하냐. 난 그런 식으로 한국 문화를 인정한다는 태도가 불쾌해. 미유키가 아니, 그게 왜 불쾌하냐고 되묻자 웨이리는 한국이 중국에게서 문화, 음식, 언어,
문자 전부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독특함이 있다고 하는 게 역겨울 뿐이다라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미유키는 벙찌서 아무 말도 못했고 주변 학생들이 웨이린을 어떻게든 달래서 사건을 수습했다고 하더군요. 축제 이틀째였지만 1인의 존재는 여전히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계속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문화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뉴욕대 한국음식축제에서 웨이린과 헤르만센 교수의 치열한 문화 논쟁,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축제 셋째 날, 한국 음식 다양성 체험의 날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다양한 지역의 향토 음식과 궁중 요리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무대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은 요리 연구가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식의 다채로운 색감과 철학을 선영하고 있었죠. 저는 이번에는 관람객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웨이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마도 어제의 논쟁으로 지쳤거나 흥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가 없으니 행사가 훨씬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시대 공중에서 즐겨 먹던 구절판입니다. 8가지 재료를 아름답게 담아낸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철학이 담긴 한편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연구가의 설명에 미국 학생들은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어요. 객석 뒤편에서 웨이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요리에도 그런 건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진시황 시대부터 팔보채라는 음식이 있었고 한국이 그걸 그대로 가져다 바꾼 거죠. 웨이린은 어제보다 더 공격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삼기된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역사를 조작하고 있어요. 모든 한국 음식은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김치 제조법도 중국 고문사에 기록된 바오즈 제조법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헤르만센 교수님이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웨이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역사적 문화 교류와 독자적 발전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장은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감정적 선동에 가깝군요. 웨이린은 교수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조차 한국 편을 들고 있잖아요. 모두가 한국 편만 들고 진실을 말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무시하죠. 이걸 학문적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축제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웨이린, 당신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어디 있나요? 막연히 중국 고문서에 있다라고만 하시는데 구체적인 출처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웨이린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못했다가 버럭 소리쳤어요. 나는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진실만 배웁니다. 한국이 만든 거짓된 역사책들과는 달라요. 헤르만산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문화의 우월성만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니에요. 중국 음식 문화의 역사와 위대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아시아 음식이 중국의 복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죠. 웨이린은 점점 더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이 뭔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실제로는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글도, 한복도, 한옥도, 한식도 모두 중국 문화의 변형일 뿐이에요. 사망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웨이린에게 다가갔어요. 웨이린, 우리 모두 당신의 문화적 자부심을 존중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 중 하나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자기만의 독특한 발전 과정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문화 교류는 불가능해집니다. 웨이리는 갑자기 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비난했습니다. 당신도 한국 편을 드는군요. 겉으로는 객관적인 척하면서. 이건 음모예요. 중국을 무시하려는 국제적 음모. 그 순간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일본인 유학생 미유키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우리 문화도 중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문화가 중국 문화의 복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계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웨이리는 미유키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역사를 잘못 배웠군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를 베끼기만 했어요. 미유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친척함을 유지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한문의 기본 아닐까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독자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웨이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요리 연구가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웨이리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축해준 한국인 연구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행사장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헤르만센 교수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해석의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은 천천히 다시 행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1인이 남긴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다른 문화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걸까? 축제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웨이린의 모습에서 단순한 고집이나 편견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브리엘과 함께 캠퍼스 카페에 앉아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델린, 너무 신경 쓰지 마. 웨이린은 단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자기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끼거든. 브리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런 갈등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내일이 축제 마지막 날인데 이빈이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돼. 브리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해. 그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 음식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어쩌면 내일 기회가 되면 조용히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대화만이 이런 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니까. 저희의 대화는 깊어져 갔고 문화 간 충돌과 일회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있을 마지막 날 행사, 특히 갈비찜 시연회에서 웨이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드디어 축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한국 음식 테이스팅 파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었죠. 파전, 잡채, 갈비찜, 떡갈비, 각종 나물 반찬 등 한식 대표 메뉴가 총출동했고 저녁 내내 캠퍼스가 고소하고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어요. 라이브 음악도 흘러나와 축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파전 부스 옆 벤치에 앉아 구경하던 중 웨이린이 살짝 뒤편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도 소동을 벌이려나 하고 긴장했는데 의외로 그는 조용히 파티를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웨이린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고함을 지르진 않았죠. 아직도 저는 한국 음식이 전부 중국 문화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린의 첫마디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먹어본 갈비찜은 확실히 제 고향 근처에서 먹던 중국식 조림갈비랑 조금 달랐어요. 양념이 달짝지근한 데다 무화당근을 넣어 부드럽게 조리한 게 중국식보다 좀 더 단맛이 강한 것 같아요. 잠시 멈춘 후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전 이게 완전히 독립된 음식이라는 말은 여전히 동의 못합니다. 사회자가 그렇군요. 그래도 새로운 맛을 조금은 느끼신 거네요. 라고 묻자 웨이리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많이 있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평생 한국 음식은 중국 것을 2차 가공한 정도라고 배워서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겠어요. 그 순간 저희 모두 웨이린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완고함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한국 음식의 맛에 대해서는 솔직한 감상을 내비친 것이니까요. 마침 제 친구 브리엘이 그 자리에서 웨이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웨이린,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지만 오늘 갈비찜 맛보니 어떤지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 난 도마시아 식문화 교류를 전공하고 있어서 중국 요리에 관한 자료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 너랑 함께 비교해보는 스터디를 해도 좋겠는데 어때? 웨이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은 태도로 대답했죠. 난 그래도 중국 원조라는 생각을 버리긴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가진 자료를 보면 혹시 내가 몰랐던 점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긴 할게. 그게 다 바꾸진 못할 거지만. 브리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해보자. 중국 음식이 훌륭하다는 건 우리도 인정해.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한국 음식이 오랜 세월 고유하게 발전시킨 부분도 분명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 웨이린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 거칠게 반박하지는 않았고 살짝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대화와 맛의 경험이 웨이린의 완고한 태도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헤르만센 교수님이 다가와 웨이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정치나 이념보다 더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중국 음식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문화의 독특함도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풍요로움 아닐까요? 웨이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축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토록 시끄럽고 자극적인 웨이린 논쟁 속에서도 한국 음식 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웨이린은 축제 내내 한국 음식은 중국적 통지라는 극단적 주장을 펼쳐댔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꺼내들어 모두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마지막쯤 웨이린 스스로도 한국 음식의 맛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기 시작했죠. 100% 태도를 바꾸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작은 변화를 보인 셈입니다. 축제 이후 뉴욕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웨이린 덕분에 한국과 중국 음식의 차이점을 더 공부해보게 됐다. 각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고유한 조리법과 맛을 만들어냈다는 걸 재확인했다. 중국 식문화의 위대함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음식을 모두 짝퉁이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극단적이다. 중요한 건 웨이린의 과격한 발언으로 인해 생긴 불편함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음식 문화 교류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었죠.
아델린 역시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음식이 가진 독특한 발효 숙성 문화와 양념법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물론 중국 요리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문제는 그 교류 과정을 단순히 모두 중국에서 베낀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수많은 요소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헤르만센 교수님 말씀처럼 음식이라는 건 한 국가나 민족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고 그중 일부를 재창조 발전시켜 고유한 맛을 만들어낸 사실도 분명합니다. 웨이린처럼 강력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러 자료를 접하면서 조금씩 시각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은 소금도 중국에서 베낀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소리를 치던 웨이린이 축제 마지막 날은 맛이 다르긴 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생각의 틈을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뉴욕대학교 한국음식 축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도중에는 웨이린의 과격한 언행 때문에 당혹스러운 순간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이 왜 특별하고 그 바로 양념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더 깊이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도 웨이린이 한국 음식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웨이린이 조금이나마 한국 음식에도 분명 독자적으로 발전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하고 또 때론 자극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있더라도 결국엔 서로 대화하고 자료를 나누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게 학문적 태도이자 뉴욕대 학교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 음식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기 위해 매일 오후 6시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